335페이지에서 일단 아셔야 되는 건 거기 그 가운데 표 보시면은 500만 원 이하 80%라고 있어요. 아, 요거 또 이러네. 잠시만요. 또 튕겼구나. 네, 잠시만요. 새로 공유 화면. 네, 튕겼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불안불안해요. 계속 아침부터. 그래서 335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가운데 박스 보시면 500만 원 이하 있어요. 얼마 이하요? 500만 원 이하. 거기 총급여액의 몇 프로요? 70%. 그것만 좀 봐두세요. 그래서 그거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일용 근로자는 급여액에서 하루에 얼마 뺀다고요? 15만 원. 15만 원 뺀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338페이지.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실기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실기 나갈 겁니다. 연금소득에서 연금의 뜻이 뭐죠? 연금. 네, 연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돈 받는 거예요. 그거를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매번 정해진 금액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연금소득이란 해당 연도의 연금을 지급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공적연금 소득, 요 공적연금 소득이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그게 이제 공적연금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사적연금 소득, 요게 이제 은행이나 아니면 뭐 보험회사나 그런 데에다가도 가입하는 경우들 있으시죠. 그게 사적연금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뭐 보실 건 크게 없어요. 이쪽 파트는. 왜냐면 이렇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파트가 아닌지라. 요건 나중에 문제 위주로 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잠깐 볼게요. 340페이지. 연금도 돈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주지 않고 못 띄고 받아요. 세금 띄고 받아요. 그래서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 수령일이 55세에서 70세까지 받는 거는 5% 띄고요. 70세 이상에서 80세까지 받는 거는 4% 띄고요. 80세 이상은 몇 프로 떼요? 3%. 그 다음에 사적연금 중에서 종신형이 있어요. 종신형은 뭐냐면 가실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10세까지 살았어. 그러면 그 가시는 날짜까지 나오는 거. 그래서 사망할 때까지 몇 프로요? 4%. 이런 식으로 세금을 띱니다. 그냥 주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 돈 주고 받을 때는 세금 떼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시험은 기타 소득이 잘 나와요. 그래서 기타 소득 거기 보시면은요. 기타 소득은 사업 소득하고 틀려요. 아까 사업 소득은 이거였었죠. 사업 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 네. 기타 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기타 소득은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한두 번 받고 끝. 네. 그 다음에
계속 나오지 않는 거, 이런 걸 이제 기타 소득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기타 소득의 판정 기준 보시면은 기타 소득은 아무 데에도 안 들어가면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종합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기타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 요거를 다 무슨 소득이라 그래요? 기타 소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기타 소득의 구체적 범위에서 1번 보시면 저작자 또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저권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이게 뭐냐면 우리 작사 작곡 하시는 분들 저작권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그분들이 받는 건 사업 소득이에요. 왜냐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자녀나 가족들한테 넘어가거든요. 그거는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만든 게 아니니까. 그래도 그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영화, 필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필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그 다음에 3번 광어권, 어업권 무슨 권으로 끝나면 무슨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기타 소득.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요런 거가 나와요. 342페이지 밑에 가로 2번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위약금 또는 뭐요? 배상금. 요런 게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 위약금이나 배상금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계속 받는 거예요? 아니죠. 네.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받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슨 소득이 되시는 거예요? 기타 소득. 그 다음에 시험은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일시적인 인적 용역에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받았을 때. 그래도 연예인들이나 뭐 아니면은 일명 소위 잘 나가시는 분들이 어느 단체나 회사 가서 강연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강연료 받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이 강연을 그 회사에서 꾸준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하니까 무슨 소득이요? 기타 소득. 그 다음에 요즘에는 2번이 많아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개몽 또는 연기에 심사하고 돈 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 요즘 보면은 경연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미스트롯 같은 거. 그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죠? 예, 심사위원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원래는 심사위원이 아니잖아요. 가수라던가 다른 직업들이 있죠. 그럴 경우에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 그 다음에 3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해당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를 받고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도 기타 소득. 그 다음에 4번도 잘 나옵니다. 상금 또는 당첨금. 요거는 불로소득이에요. 왜냐하면 상품이나 당첨금은 노동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거. 그 다음에 복권,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사행행위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승마투표권, 그 다음에 뭐 경륜, 경정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저기 정성 가시면은 슬롯머신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도 다 무슨 소득이에요?
기타소득. 왜냐면 이건 계속 받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6번.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이런 게 뭐냐면은 저거 떨어진 지갑 주거나 했을 때. 예. 그럴 경우에 돈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과거에 되게 훈훈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궁금하긴 한데 그 이후 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고등학생이 택시였나? 택시를 탔는데 예. 돈이 그때 1억 5천 든 가방을 찾아줬어요, 주인을.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돈이었냐면은 중소기업 사장님이 월급 주려고 찾아온 돈이었어요. 근데 깜빡하고 이제 거기에다 놓고 내린 거죠. 그래서 그 사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 대학 등록금 내가 다 내줄게. 댓글에 뭐라고 달렸는지 아세요?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아니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실제 대학을 가서 지원을 받았느냐 이게 되게 궁금한 거죠. 이거 꽤 오래된 얘기예요. 최근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저거 조심하십시오. 최근에 이거 갖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요것도 한 1, 2년 전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저기 뭐냐 ATM 기계 있죠. 그 위에다가 몰래 지갑을 뭐하고 가요? 놓고 가요. 예, 그걸로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예, 몇 번. 그래서 참 슬픈 얘기지만 남의 거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냅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옆에서 싸워도 밥 먹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싸우든 뭐를 하든 시대가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같이 일하시는 분도 전철에서 싸움 나갖고 말릴라 그랬다가 맞을 것 같아갖고 내리셨대요. 왜냐면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괜히 말렸다가 맞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맞았어. 근데 그 사람을 살짝 밀었어. 쌍방폭행입니다. 밀어도 쌍방폭행이에요. 그냥 맞고만 있어야 돼요. 법이 그래요. 네. 살짝 잡았는데 조금 핥혔어. 그래도 쌍방폭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는 게 가장 어때요? 좋아요. 참 모르겠어요. 법이 사람들을 오히려 악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선행했다가 오히려 잘못된 경우들도 종종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도 요것도 기타 소득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 뭐냐 미술품 같은 거 파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게 똑같은 미술품 갖고 계속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그 작품을 팔아서 돈 버는 경우 있죠. 요것도 기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6번에서 시험 문제는 저거 잘 나와요. 동그라미 6번. 6번에 6번이 시험 문제 답으로 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거기 기타의 일시소득 보시면은, 2번에 보시면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무슨 권으로 끝나면 무슨 소득이라고요? 기타소득. 그 다음에 사례금. 그 다음에 6번이 제일 많이 나와요. 뇌물. 뇌물도 안 걸리면 넘어가는데, 걸리면은요, 기타소득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뇌물 받은 거에 대해서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셔야 되고 뇌물 받은 거 뱉어내야 되고 벌금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걸리면 장땡인데 걸리면 골치 아픕니다. 또 저는 공부 위주로 했기 때문에 실무 경력은 어마무시하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무 경력이 많아도 대부분 편법은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건 해본 사람밖에 몰라요. 그리고 가끔씩 편법을 물어보시는데 진짜 몰라서 못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연락이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한 분이 거래처에다가 접대비가 아니고 뇌물로 3천만 원을 줘야 된대요. 나보고 뭘로 처리하냐고. 진짜 몰라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그거는 방법이 세금을 3천만 원어치 물든가 아니면 3천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만들든가 아니면 영수증을 3천만 원어치 구하든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뭐 30만 원이야. 그러면 영수증 몇 장 구해갖고 30만 원어치 만들어버리면 되겠죠. 그거야 1년 동안에 30만 원 못 만들겠어요? 가짜 영수증? 그런 건 가능하지만 3천이면 어마무시하게 큰 거죠. 그리고 제가 그런 걸 할 줄 알았으면 여기 있었겠어요? 딴 거 하고 있지. 저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이것도 들어온 적 있었어요. 뭐 저한테 직접 들어온 건 아니었지만 나이트클럽 아시죠? 나이트클럽 격리직 일이 들어온 적 있었어요. 300만 원 준대요. 300 주고 하루에 6시간인가 8시간 일해요. 그 대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중장부 만들 줄 아는 사람. 왜냐면 탈세해야 되니까. 네. 전제 조건이 그거였어요. 네. 이중장부 만들 줄 아는 사람. 왜냐면 탈세해야 되잖아요. 실제. 그런 데는 탈세 많이 해요. 왜냐면 현금 거래 많이 하잖아요. 카드 거래도 많이 하긴 하지만 사이사이에 현금 거래들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먹는 사람도 흔적 안 남기려고 현금으로 내는 경우 있잖아요. 카드로 긁으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긁었는지 다 남으니까. 그래서 이중장부 만들 줄 아는 사람을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못해서 못 갔어요. 할 줄 알면 갔겠죠. 근데 그런 잡기술 많이 알아봤자 좋을 거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일은 보면 편법을 쓰거나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뭔가를 쓰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반짝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대부분 다 보면. 회사들도 보면은 대부분 정직하게 한 대들이 좀 더 오래 가는 경우들이 어때요?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에 뇌물하고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라고 있어요. 이것도 결론은 다 뇌물이에요. 그래서 알선수재, 배임수재도 뇌물인데 뭐 이런 경우입니다. 말은 안 되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저기 뭐냐 건설직 공무원이에요. 근데 누가 나한테 와갖고 좋은 건설회사에 있으면 소개해달래. 그럼 아는 건설회사 소개해주고 소개비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이 이런 알선수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결론은 다 뇌물이에요. 뇌물 받았다 걸리면은 기타 소득으로 세금 내는 겁니다.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종교인 소득이라고 있어요. 이제 종교인 분들도 기타 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44페이지. 여기에서 외우셔야 될 거는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필요경비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처럼 안 외울 거예요. 뭐 주공수는 80%고 회사의 광고일 통지는 60%라는데 뭔 회사의 광고일 통지가 우리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외우라고 알려줄 때 이렇게 알려준다라고 하는데 저는 두 가지로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는 거기 보시면 이제 344페이지 필요경비예요. 필요경비가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처리요? 비용 처리.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알려드립니다. 경연소득은 80% 빼줘요. 몇 프로요? 80%. 나머지는 60% 빼줘요. 시험 문제 나오면. 다 이런 건 아닌데 시험용으로는 이렇게만 기억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왜냐면 필요경비 인정 안 되는데 시험에 나올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설명은 또 따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또 드리면은요,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세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뭐 미스트롯 같은 경연소득 있죠. 거기에서 1등 하시면은 80% 빼줘요. 그래서 예전에 슈퍼스타 K 있었잖아요. 그게 되게 유명하다라고 느꼈었던 게 저는 그때 이제 일이 좀 많은 시간이어갖고 그때 TV 프로를 많이 못 봤었는데 신문 보고 있는데 스포츠 신문에 이게 나왔어요. 그때 허각 씨가 1등 했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허각이 세금 떼고 얼마 받았냐. 이게 스포츠 뉴스, 그 스포츠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뭘 느꼈냐면, 야, 누가 1등 한 거 계산해서 스포츠 신문에 넣어주네?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떴단 얘기잖아요. 그때 허각 씨가 3억 받았어요. 3억에 80%면 얼마예요? 2억 4천이에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6천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20% 떼요. 그러면 1,200만 원 세금 내는 거예요. 요거는 소득세고 지방소득세는 몇 프로라고요? 10%. 그래서 120만 원. 요게 지방소득세. 그래서 총 얼마 내는 거예요? 1,320만 원 내고 나머지는 갖는 거예요. 3억 받으면. 그 다음에 임영웅 씨가 1억 받았죠? 네. 1억에서 얼마 빼요?
80%. 그래서 8천만 원 나와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2천만 원. 여기에 몇 프로요? 20%. 그래서 400만 원 세금 내는 거예요. 요건 소득세고 지방소득세는 얼마요? 40만 원. 요게 지방소득세. 그래서 임영웅 씨가 TV에 나와서 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세금 띈 거 내가 채워서 부모님한테 1억 만들어서 드렸다고. 네. 그 세금 띈 게 얼마 띈 거예요? 440만 원 띈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가져가죠? 그래서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 많이 되는 게 걸리면 세금 조금만 내요. 근데 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대부분 60%거나 아니면 로또 복권은 최대 10만 원밖에 안 빼줘요. 왜냐면 로또 복권 1인당 최대 얼마까지 살 수 있죠? 10만 원. 네, 10만 원까지 살 수 있어요. 1인당. 왜냐면 10만 원보다 더 사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이제 불법으로 사는 거고 원래 1인당 10만 원이 한도예요. 그러면 로또 복권 같은 경우에 내가 상금액만큼밖에 안 빼주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대로 다 세금 계산이 돼요. 그래서 세금 많이 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5억 당첨됐어. 5억에 몇 프로 낸다고요? 3억 원 일정 금액 넘어가면은 3억 원 넘어가면 30% 떼요. 여기는 3억이라 20% 뛴 거고, 나중에 이거 외울 거예요. 3억 원 초과는 몇 프로 뛴다고요? 30% 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로또 복권에 1등 당첨이 됐는데 만약에 10억이 됐어. 몇 억이요? 10억. 그러면 10억에서 7억은 30%만큼 내는 거예요. 왜냐면 3억까지만 20%거든요. 그러면 30% 내면 2억 얼마요? 1000.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000 얼마요? 100. 그 다음에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20% 뛰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와요? 6천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600만 원. 그러면 대략 합치면은 한 3억 정도 나와요. 얼마 정도요? 3억. 그래서 대략 로또 1등 당첨되시면 한 30% 정도 세금 띄고 받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20억 정도 받으면 한 6, 7억 정도 세금. 괜찮죠? 그래서 저 맨날 이거 계산할 때마다 속으로 그 생각해요. 난 40% 떼도 괜찮으니까 1등 한번 달라고. 네. 왜냐면 어차피 40% 안 뛸 거잖아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네. 이렇게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345페이지 보시면 20%하고 50% 있는데요. 요것도 그 금요일날 쪽지 시험 볼 때 볼 건데 원래 기타 소득은 20%인데요. 3억 원 초과할 땐 30%예요. 요게 옛날엔 없었는데 로또 복권 생기면서 생겼어요. 왜냐면 로또 복권 당첨금이 큰가요? 작은가요? 예, 크죠. 로또 복권 당첨금 1등은. 그래서 요게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봉사료는 5%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접대부분들이나 댄서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봉사료 주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봉사료를 업체가 갖고 가면 사업소득 내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갖고 가면 무슨 소득 내는 거예요? 기타 소득 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뭐 무조건 분리과세니에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세율을 외울 건데 우리는 이렇게만 외울 거예요. 봉사료 5%랑 기타 소득은 20%. 그 다음에 3억 원 넘을 때만 몇 프로요? 30%. 이렇게만 외울 겁니다. 왜냐면 거기에 있는 거 다 안 나와요. 뭐 연금계좌 15%,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 20% 이런 건 안 나와요. 왜냐면 그거 아니어도 낼 거 많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 기타 소득의 기준 금액은 요거는 따로 외울 겁니다. 기타 소득의 기준 금액은 300만 원이에요. 얼마예요? 300. 아까 이자의 기준 금액은 2천만 원이었어요. 얼마였어요? 2천만 원. 그래서 그 어느 소득이냐에 따라서 기준 금액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넘기냐 안 넘기냐의 차이가 뭐냐면
넘기면 종합과세 해야 되고요. 합쳐서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금액을 안 넘기면은 그냥 원천징수하면 땡이에요. 그러면 합쳐지는 게 좋아요? 안 합쳐지는 게 좋아요? 네, 안 합쳐지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합쳐지면 금액이 커지잖아요. 금액이 커지면 뭐를 많이 내야 돼요?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세금 관련돼서 아시는 분들은 사돈의 8촌에 명의를 빌리는 거예요. 왜 빌려요? 합쳐지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이 사람 이름을 쪼개면은 세금을 내야 될 것도 어떻게 되죠? 쪼개지죠. 그래서 그런 편법들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중소기업 다닐 때 전 직원이 6명이거든요. 근데 회사 안에 회사가 하나 또 있어요. 일부러 쪼갠 거예요. 회사를 2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나오면 이 매출액을 양쪽으로 찢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를 덜 내니까? 세금을 덜 내니까. 그래서 연예기획사도 보면은 연예기획사 안에서 막 세부적으로 쪼개는 경우들 있죠. 사장 따로 해갖고. 그게 그런 부분들도 약간 있어요. 쪼개갖고 매출액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덜 낼 수 있어요?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과세최저한이라고 있어요. 5만원의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과세최저한의 뜻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5만원 이하는 세금 안 내요. 그래서 로또 복권 4등이 5만원이에요. 뭐 안 내게 하려고요? 세금 안 내게 하려고. 근데 초창기에는 로또 복권 4등이 5만원이 아니었어요. 퍼센트가 있었어요. 전체 금액의 몇 프로에서 나눠서 주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6만 7천원, 막 8만 3천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5만원 넘었으니까 은행 가서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5만원이 4등이니까 내가 산 데 가서 아니면 로또 파는 데 가갖고 그냥 교환만 하면 되죠. 근데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면 불편한 거죠. 4등 때문에 어딜 가야 돼요? 날짜 맞춰서 시간 맞춰서 은행을 가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많았었던 거죠. 왜냐하면 세금 떼고 나면은 5만원하고 큰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5만원. 그래서 우리 마트 같은 데에서 동네 마트에서 뭐 가끔씩 보면 상품 같은 거 나눠줄 때 있잖아요. 뭐 1등은 뭐 100만원 현금으로 주고 막 그런 거 할 때 있죠. 그때도 보면은 5만원 안 되는 건 그냥 줘요.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 주고 1, 2, 3등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실 들렸다 가세요. 왜냐면 5만원 넘으니까 뭐 내고 갖고 가야 돼요? 세금 내고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그런 기타 소득들은 5만원보다 작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품을 받아도 받을 거면 아예 싼 걸 받아야 돼요. 막 6만원, 5만 5천원 이러면 또 세금 내고 받아야 되니까 좀 불편해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348페이지 보시면은요.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부당행위는 대부분 특수관계인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관계인이요? 특수관계인. 그래서 본인의 친척, 그 다음에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 이런 분들을 무슨 관계인이라 그래요? 특수관계. 그러니까 나하고 친해.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뭔가 할 때에는 뭐 싸게 줘야 된다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을 특수관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볼 거 없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거기 3번에 이건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인데 요게 뭐냐면은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몇 프로 이상 차이 나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5% 이상 차이 나면. 그래서 결론은 깎아주더라도 법에서 정해놓은 거 이내로 깎아줘야 됩니다. 너무 많이 깎아주면은 법에서도 이거 문제 있는 거래네 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싸게 팔면은 뭐를 덜 내게 되죠? 세금을 덜 내게 되죠.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이걸 냅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거기 밑에 있는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이에요. 별표 3개. 여기도 이론에 잘 나와요. 요거까지만 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손금의 뜻이 뭐예요? 결손금. 결과적으로 손해본 돈이에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익 본 거예요? 손해본 거예요? 손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은 지금 손해본 거예요? 예전에 손해본 거예요? 예전에 손해본 거예요. 왜냐면 2월이라는 게 넘겨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넘어온 거를 2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결손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결손금은. 예.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 다른 소득에서 뭐 할 수 있다? 뺄 수 있어요. 왜냐면 사업하다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또 튕겼네. 잠시만요. 아이샤? 아이샤? 아니구나. 튕긴 게 아니구나. 잠시만요. 튕긴 건 아니네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타소득에서, 타사업소득이 아니고 타소득에서 공제 가능.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안 됩니다. 다른 소득에서는 빼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순서대로 외우라 그랬죠.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거 왜 순서대로 외우라 그랬냐면 349페이지 위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공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사업에서 결손이 났잖아요. 그래서 사업 다음 뭐예요? 근로. 근로 다음 뭐예요? 연금. 연금 다음에 기타. 기타 다음에 이자. 이자 다음에 배당. 그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순서대로 외우셔야 시험장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요거 나열하는 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요게 하나 또 바뀌었어요. 거기 보시면은 미공제 결손금은 몇 년이라고요? 15년. 몇 년이라고요? 15년. 그거 좀 봐주세요. 그래서 거기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 보시면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미공제 결손금은 15년. 그 다음에 2009년에서 2019년까지는 10년. 2018년도에는 5년.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5년,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음에 순서대로 뭐 한다? 공제한다. 그래서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그래서 순서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순서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의 2월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동산 임대는 다른 소득에서 뺄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다른 소득에서 차감할 수는 없어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3번 보시면 2월 결손금의 배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추계신고 또는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요 추계신고, 추계조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날짜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국가에서 뭔가 안 해준다 그러면 국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국가 말 안 들었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뭐를 줘야 되죠? 페널티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가장 큰 페널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뺄 수 있는 건데 안 빼줄 거야. 왜냐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신고를 할 때 날짜에 맞춰서 뭐 하죠? 신고하겠죠. 그래서 아까 무신고하면은 매입세 공제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부가가치세에서. 그것처럼 똑바로 신고 안 하면은 뺄 게 있어도 뭐 해주겠다? 안 빼주겠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이런 걸 안 만들어 놓으면 누가 신고해요? 맞죠? 국가에서 뭐라 그러든 난 내 맘대로 할 건데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인데 뭐 요런 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일 할 건데 요 내일부터 하는 게 실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실기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 저기 뭐냐 줌으로 하실 분 계시면 카톡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1분 정도 남았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